수사기관에 조사를 하기 위한 준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해자는 피해자가 신고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해가지고 정확하게 고소된 내용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 고소된 죄명, 고소된 내용, 고소된 뭐 사실, 일시 장소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겠죠. 꼼꼼하게 확인한 다음에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됩니다. 직접적인 자료는 뭐 CCTV 영상이나 이런 게 될 수 있죠. 근데 강간죄 같은 경우는 성관계 영상을 이제 직접적으로 촬영할 수는 없으니까 뭐 모텔에 들어갈 때 촬영된 CCTV 영상이나 모텔을 나올 때 촬영된 CCTV 영상, 그 다음에 뭐 주변 사람들의 진술, 그 다음에 이제 뭐 피해자와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아니면 뭐 문자 메시지 내역,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정리를 해서 그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경찰 조사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억울하게 혐의를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를 마친 뒤에는, 조사 이후의 대응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쟁점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나 의심을 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시켜야 되고,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료를 확보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 주장이 포함된 의견서를 최대한 빠르게 제출해야 됩니다. 뭐 제가 최근에도 진행했던 사건인데, 제가 조사 당일 조사를 갔다 와서 바로 다음날 제출했습니다. 다음날 제출해서 이제 그거 이제 최근에 불송치가 나왔고, 어떤 경우는 제가 조사하기 전에 고소장을 확보한 다음에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미리 의견서를 제출해놓은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경찰 조사 가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수사관님이 이제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뭐 이렇게 진술을 받았는데, 이제 제가 의견서에 다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수사관님이 의견서를 좀 제대로 안 읽고 그냥 바로 조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서에 내용이 있습니다. 의견서에 내용이 있습니다. 다 말씀을 드리니까 의견서를 보시면서 조사를 했는데, 그때부터는 태도가 바뀌면서 이제 저희한테 이제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해가지고 진술을 받으셨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사건은 이제 불송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좀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변호사님들이, 저도 뭐 주변에 변호사님들 당연히 많지만,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조사를 마치고 나서, 아니면 조사를 마치기 전에 의견서를 준비하는 경우는 우선 기본적으로 없고, 조사를 마치고 나서도 2주, 3주, 4주, 거의 한 달 지나서도 뭐 의견서를 제출할까 말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사건 그렇게 진행하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조사 들어가기 전에 정확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의견서 제출하는 게 제일 좋고, 사실관계가 픽스돼 있으면은 조사받기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게 좋은데, 사실관계가 픽스가 되지 않고 약간 유동적이거나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고 나서 최대한 빠르게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 뭐 이 성범죄 사건뿐만 아니라 뭐 보복운전이나 이런 사건도 제가 다음날 바로 의견서를 작성해가지고 바로 제출했습니다.